반갑습니다. 과학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3단원이네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고, 첫 번째 이야기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번 단원은 매우 쉬운 단원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핵심 직기를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을 공부했으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뭐 직권, 기권, 수권 같은 게 있단 말이지. 그놈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은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마지막이죠. 매우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하죠.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읽어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총 5가지죠. 이 5가지가 서로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맞죠? 이 시스템이란 말 자체가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하죠. 개라는 뜻이죠. 한글로 말하면 개라고. 우리가 생태계를 뭐라 하는데 영어로, 자,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한글로 표현하면 개가 되는 거거든. 읽어보시면 시스템은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집합체를 시스템이라 그래. 그 다음에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들로 구성될 수 있대. 자, 태양의 시스템은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잖아. 행성도 또 나름 시스템을 갖고 있겠죠. 지구가 행성이니까 그 행성이 지구 시스템인 거잖아. 뭐 이런 게 시스템이다. 뭐 묻지는 않겠죠, 시험에서. 시스템 자체가 상호작용 한다는 거지, 구성 요소들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공부할 거는 직권이죠. 지구 시스템 내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공부할 건 직권이고, 직권은 지구를 말하는 거잖아. 지구의 층상 구조. 읽어보시면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깊이 6400km, 지구 반지름이 6400km잖아. 그 안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과 내핵이 있겠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자는 이야기거든. 한번 볼까? 첫 번째 지각은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고요. 규삼년 광물로 돼 있죠. 다들 공부를 했잖아. 대부분이 SiO2로 돼 있다는 거. 자, 무엇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각은 2종류가 있죠.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자, 해양 지각이라는 거는 바다 밑에도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다 밑에 있는 땅,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을 해양 지각.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 하고, 돌을 외우셔야 되는데 친구들 아는 돌이 몇 개 없잖아. 보통 화강암, 현무암, 석회암 3개밖에 없으니까 현무암질이 해양 지각이다.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기 제주도가 화산섬이니까 제주도에 제일 많은 돌이 현무암이잖아. 그래서 현무암은 해양 지각의 돌이고 육지에 있는 대륙 지각의 돌은 화강암이다. 우리나라는 70%가 화강암이에요. 이거 2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멘틀을 보자고요. 멘틀도 규산형 강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지만 약간 움직이지, 유동성이 있어. 왜냐면 멘틀이 대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하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80%. 이거 기억하시라고.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라서 아마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이 있죠. 자, 외핵과 내핵은 주로 둘 다 철과 니켈로 돼 있긴 한데, 외핵은 액체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외핵은 액체 상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액체인 내핵 안에 철과 니켈, 보통 철이 제일 많은 거니까 철이 움직이죠. 액체 상태니까. 외핵에서 철이만 움직인단 말이야. 그걸 대류라 그러거든. 그 철의 대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구가 자석이잖아. 대충 그려보자고.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뭐 기울어져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위쪽이 북극이고요, 남쪽이 남극이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구가 자석인데 이 북쪽이 S극이야. N극이 아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남쪽이 N극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북쪽이 S극인 거야. 나침반 또 자석이잖아요. 나침반을 갖다 대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한다는 이야기는 북쪽이 S극이라고. 물론 지구 자극이 이게 바뀌긴 하죠. 엄청난 긴 주기성 가지지 않지만 아주 큰 간격을 통해서 바뀌긴 하거든. 현재는 S극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지구가 자석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이야.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지구가 자석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건 하나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내핵은 뭐 고체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영역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 특징을 보면 이 직권이라는 거는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해 주죠. 맞죠? 우리가 다 땅에 살잖아. 그다음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도 제공해 주고요. 그죠?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다 맞추죠. 어렵지 않죠? 다 배운 내용이라서. 자, 그 다음에 기권을 보도록 하죠. 대기권을 말하는 거잖아. 읽어보시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높이 약 1000km까지 정도를 대기권이라 하죠. 뭐 다들 알겠지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 거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권의 성분부터 보도록 하자. 자, 대기에 가장 많은 기체가 질소 기체인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산소인 것도 알고 계실 건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 이 공기의 구성 성분이 건조 공기죠. 건조 공기. 자, 건조 공기라는 거는 수증기, 물을 제외했다는 이야기지. 물이 있으면 개판이죠. 비가 많이 오면 수증기가 많아질 테니까. 맞죠? 그래서 건조 공기를 가지고 잰 거고요. 이 비율은 미국에 가나 중국에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이 비율은 똑같죠. 그 이유는 이 공기라는 게 어려운 말이지만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비는 다 똑같은 거야. 전체 양은 다를 수 있어도, 전체 양의 합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비는 항상 일정한 거다. 그리고 또 조심할 거, 이 78%, 21%가 절대 질량비가 아니라는 거. 이건 질량비가 아니야. 이 비는 부피비라는 거. 질량비 아니다. 부피비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분자수 비랑 똑같은 말이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질량비가 아니라는 거. 질량으로 환산하면 질소가 약 75% 정도 되고요. 산소가 23% 정도 돼. 질량을 환산하게 되면. 일단은 이게 질량비가 아니라는 거. 뭐 질량비로 따진다 하더라도 질소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밖에 안 된다는 거 매우 작은 수치죠. 요즘에는 이게 좀 증가해서 0.04%라고 하는데 아직 교과과정에는 0.03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자, 층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3 때 배우나 할 거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배우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우리가 높이에 따라 온도 변화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네 개의 증상 구조가 나타나죠. 제일 밑에가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이 되는데, 한번 좀 따져보면, 뭐, 빨간색이네. 그냥 하겠습니다. 기온, 높이. 자, 우리가 성층권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떻게 분포가 되는 거냐면, 온도가 계속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으면 두 개의 증상 구조밖에 생기지 않죠. 왜 그러냐면, 자, 지면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왜 내려가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돼?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도 열이 나오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뜨거워지는 거잖아. 가까우니까. 그래서 두 개의 증상 구조가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증상 구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있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성층권의 오존층 때문이죠. 자, 오존층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잖아. 자외선 흡수. 자외선이 흡수되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다 바다로 다 들어가야 되죠. 대피해서. 사람만 하더라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이 걸릴 거고,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죠. 엽록소가 파괴되니까 위험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긴 하는데, 흡수하면서 뭘 방출하는데? 열을 방출하거든.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긴 하죠. 자, 오존층이 대부분 다 20에서 30km 구간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존재하긴 하거든. 대부분이 여기 밀집되어 있긴 하고. 그래서 잘 보시면 혹시 궁금해할까봐 이야기 해드리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 위에 부분은 공기 밀도가 매우 희박하잖아. 밑에보다는. 열이 조금만 나더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위쪽에서도 자외선, 오존층이 존재하긴 해. 따라서 위쪽에 온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죠. 밑에보다는. 공기 밀도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온도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4개 증상 구조가 된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대륙권이라는 거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위쪽에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고 밑에가 온도가 높잖아. 그럼 온도가 높은 거는 가볍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온도가 낮은 건 무겁잖아. 밀도가 커서 하강하게 되니까 공기가 이렇게 돌죠. 공기가 도는 걸 뭐라 그래? 이걸 대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기가 돈다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대류권이죠. 그럼 공기가 돌 때 뭐도 같이 돌겠니? 수증기도 같이 움직이겠죠. 수증기가 상승하면 구름 생기잖아. 그래서 눈과 비가 내리니까 기상 현상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하죠.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게 대륙권이야. 자, 성층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자외선이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핵심인 거고, 위에 공기가 뜨겁고 밑에가 차가우니까 공기의 밀도가 깔끔하게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니까 가벼운 게 위에 있고 무거운 게 밑에 있으니까 공기가 회전하지 않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뭐라 그래? 그걸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중간권을 봅시다. 중간권은 마찬가지로 위에가 차갑고 밑에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회전하죠. 공기가 돌기 때문에 대류는 일어나죠. 공기는 희박하지만 대류는 일어나는 거 맞고, 수증기는 없습니다. 수증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자, 공기가 대류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정하죠. 그죠? 자, 마지막 열권은 태양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요. 자,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죠. 오로라라는 게 뭔지는 대충 아실 거 아니야. 태양에서 입자들이 고에너지 입자가 온단 말이야. 그지?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가 자석이잖아. 자기장과 부딪혀서 빛을 내거든. 그 빛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우리가 오로라라고 하는 건데, 보통 자기장은 극지방에 자기장이 세잖아. 극지방에서 보통 오로라 관측되긴 하죠. 그거 기억하시라고. 공기는 거의 없으니까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겠죠. 태양을 바라보면 매우 뜨거울 거고 태양을 반대로 등지면 매우 차갑겠다. 그게 열권이다. 특징 봅시다. 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죠. 대기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지표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고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기권이 되는 것이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수권을 보도록 해요. 물을 말하는 거잖아.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이런 걸 수권이라 하고요. 자, 이거 오른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수권에서 가장 많은 물을 차지하는 게 해수가 되고 바닷물. 그 다음에 맹물을 육수라 하죠. 육수라 하기도 하고 담수라 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육수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빙하죠. 빙하. 자, 빙하는 짜지 않습니다. 맹물이죠.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순서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가장 많은 건 바닷물. 그 다음에 육지의 물 중에서 육수 중에 가장 많은 건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다죠. 지금 해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다의 층상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바다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나와 있는 것도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자, 깊이 내려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죠.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죠. 뭐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죠? 바다의 깊이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너무 중요한 건 혼합층이거든. 혼합층이라는 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혼합된다는 거니까 파도치고 물이 막 섞인다는 거죠. 바람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온도가 일정 유지되는 걸 혼합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혼합층의 두께도 깊어진다는 이야기죠. 적도 지방은 바람이 거의 안 불죠. 적도는 우리가 적도 무풍대라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서 거의 혼합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이렇게 두께가 되게 얇죠. 우리가 사는 중위도 지방은 1년 내내 바람이 고르게 불죠.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중위도는 매우 두껍다. 혼합층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자,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겠고, 제 껍데기층이니까 바람에 의해서 제일 중요하죠. 혼합되어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고, 바람이 세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죠. 이 약자가 비약적 할 때 약자거든. 갑자기 바뀐다는 이야기야. 비약적으로.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이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고 아래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죠? 온도가 낮은 물이 밑에 있고 온도가 높은 물이 위에 있으면 당연히 물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매우 안정한 층인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밑에가 심해층이잖아.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죠. 이게 차단만 역할을 하는 거지. 물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적혀 있죠. 해수의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마지막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 심해층이고,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죠?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요. 가장 무거운 물이 밑에 들어가 있겠죠. 물이 가장 무거울 때 온도가 약 몇 도냐면 4도씨쯤 되거든. 그 4도씨 물이 밑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야. 이걸 심해층이라 그러지.
이까지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특징을 봅시다. 자, 물은 비열이 매우 크다. 액체 중에 비열이 제일 큰 게 물이잖아. 자, 비열이 매우 크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이야기야. 꼭 기억하죠. 비열이 크다라는 거랑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지. 물은 한번 데워 놓으면 온도가 잘 안 변한다고. 맞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열이 큰 물은 열을 많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을 많이 넣어도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열을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비열의 뜻이야. 그래서 물은 비열이 매우 커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또 핵심이네.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죠. 해수가 바닷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어마무시한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뭐 뒤에 자세히 또 배우겠죠. 이게 습권이 되는 것이다. 할만하죠. 그 다음 생물권은 우리 생물이잖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이라고 그러고요. 땅에도 사니까 직권에도 생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도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기권에도 생물권이 있고, 자, 수권에도 바다에도 생명체가 있는 거니까 세 개 다 분포를 하고요. 특징은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죠. 태양계에서. 우주에서는 모르죠.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지. 아직 발견 안 됐지만. 자, 외권이라는 거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에 나와 있고, 우주를 말하는 거야 그냥. 자,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너무 중요하죠.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에너지고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지구 자기장, 지구가 자석이라 그랬잖아. 그럼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 입자, 태양에서 오는 아주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입자를 다 막아주는 거야. 차단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럼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지구의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 외권과 지구의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지? 뭐 간혹 사람이 우주 여행하긴 하지만 아주 드물기 때문에 물질이 출입하지 않는다. 에너지만 출입하죠. 태양 에너지는 들어오는 거니까. 자,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구 자기장 보호막이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이 자기장 보호막 보이시죠? 이 자기장 보호막 때문에 태양풍을 차단해 주는 거야. 이 보호막 이름이 예전엔 배웠었거든. 사람 이름이라서 벤 엘 런데라 그러죠. 벤 앨런데 뭐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구는 자석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 보호막 벤 앨런데를 통해서 태양풍의 아주 위험한 입자들 다 막아준다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할만하죠? 자,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인데 뭐 읽어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의 각 권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이 5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그거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아주 쉬운 내용이라서.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거든. 외우라는 건 아니고 네가 해석마시면 됩니다. 그지? 무슨 말이냐면 영향 근원까지도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쉽기 때문에. 자, 대륙이 이동하고 판이 움직이는 거는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인 거를 찾아내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 다음에 화산가스가 방출되는 거는 직권에 있는 기체가 기권으로 가는 거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잖아. 그죠? 자, 대륙선 기단 발생도 마찬가지겠죠. 기단이라는 거는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인데 대륙선 기단은 단순히 땅, 대륙의 건조한 기운을 받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자, 쓰나미라는 게 뭔지 대충 아시죠? 해저,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진의 파동, 충격파로 인해서 바닷물이 출렁이겠죠? 그게 쓰나미잖아.
그러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해수의 염류 공급도 마찬가지죠. 바다 속에 화산이 터지잖아. 화산이 터지게 되면 염소 기체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물에 녹아서 염화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속에 녹아 있는 이온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 거거든. 그죠? 그 염류가 화산 폭발로 대부분 나온단 말이야. 물론 육지에서 흘러내려오긴 하지만 이런 게 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염류와 염분은 약간 다르죠. 바다에 녹아있는 이온들을 각각을 염류라 하는 거고, 그 이온들을 다 뭉친 거를 염분이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 차이는 있다. 그 다음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읽어보면 되죠.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분을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풍화 침식작용, 바람과 비바람에 의해서 돌이 막 깎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황사 발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기순환과 전선의 형성은 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를 전선이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권과 기권이 만나는 거, 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해류 발생, 파도 발생. 해류는 바람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파도도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호흡도 마찬가지겠죠. 생명체와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외우는 거 아니고 해석마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의 침식작용, 해식동굴이잖아. 그죠? 침식이 깎는 거죠. 물에 의해서 깎이는 거니까. 수권과 직권, 해식도 마찬가지야. 파도 같은 걸로 동굴을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 태풍 발생. 태풍은 당연히 물이 증발해서, 열대 지방에서 바닷물이 증발해서 생기는 게 태풍이니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해양성 기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해수의 혼합과 조경수역. 조경수역도 뭔지 아실 거지. 따뜻한 물을 난류라 그러고 찬물을 한류라고 하는데,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거기에 물고기가 곁들여 사는 거잖아. 그걸 조경수역이라 하죠. 수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 생물권, 수권은 수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겠죠. 마지막 내용 봅시다. 자, 화석연료라는 거는 보통 석탄 같은 게 화석연료, 석탄, 석유고 화석연료가 되는데, 석탄은 고생대 식물이 매장된 거잖아요. 생물이 직권으로 간 거니까 생물권, 직권. 그지? 석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생물에 의한 풍화. 생물에 의한 풍화가 뭐냐면, 내가 땅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 뿌리가 자랄 거 아니야. 이 뿌리 때문에 돌이 끊어지는, 날아가죠. 이런 걸 생물에 의한 풍화라 그러거든. 그것도 생물권과 직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권과 생물권은 광합성 같은 것들, 이것도 충분히 이해될 거고, 수권과 생물권은 생물에 의한 수권의 물질을 흡수한다. 수권에 있는 물질을 먹겠죠. 흡수하고 어떻게 하겠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 자, 생물권과 생물권은 먹이사슬, 뭐 푸드체인 같은 거 유지하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예가 나와 있으면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매우 쉽게 예측 가능하다. 틀릴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가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권을 볼까?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하여, 판게아 들어봤죠? 예전에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였거든. 그지? 판게아. 그죠? 대륙이 쪼개진단 말이야. 이게 막 쪼개져서 갈라지죠. 대륙이 분리하여 기후와 지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기권 볼까? 태양의 자외선과 운석을 차단하고 강수를 통한 물을 공급하죠. 온실 효과를 통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기권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명체 유지된다는 이야기야. 수권은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권은 엄청난 물로 되어 있으니까 비열이 커서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CO2가 녹잖아,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기권의 성분 변화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생물권은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외권은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지구 자기장이 중요하죠. 태양권 입자를 차단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성층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번 직권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 외우셔야 되겠죠. 멘틀이다. 2번 기권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대류권이 되겠죠. 대류권. 3번 바람이 세게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층을 뭐라 그래?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암기하시라고요. 그 다음 OX 문제죠.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죠. 영향을 주겠지. 그지? 2번 태풍의 발생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아니겠죠.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잖아. 틀린 표현이고. 3번 수권은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하여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죠. 이건 맞는 표현이네. 아주 쉽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다 맞출 수가 있어, 실수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당연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크게 비율을 차지하는 게 태양 에너지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유지할 수가 없다. 자, 발생 원인은 다 공부를 하셨단 말이야.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하고 있죠. 수소 핵융합을.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빛이 나고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니? 역할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지구 시스템의 모든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고요. 기상현상,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주요 에너지원이고, 당연히 태양 때문에 바람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 지표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주요 에너지원이죠. 광합성을 하게 하는 원인인 거잖아. 이건 다들 아실 거고. 오른쪽이 잘 나와 있죠. 각 권역에서 태양 에너지 역할이 나와 있는데, 기권은 당연히 기상현상 일으키는 원인이 태양 때문인 거고, 수권은 물의 순환, 해수의 순환이잖아. 바람 때문에 해수가 움직인 거니까. 직권은 풍화 침식을 일으키는 거고, 생물권은 광합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에서도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발생 원인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거든. 그러니까 뭐 대충 아시면 됩니다. 지구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핵. 핵에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올 텐데, 이 에너지의 원인 자체가 어떤 원소가 있대. 방사성 동위원소, 불안정하거든. 이놈이 다른 원소를 붕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에너지라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역할은 뭐겠니? 지진과 화산을 일으키겠죠. 지진과 화산은 태양과 별개거든. 그래서 지진과 화산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그 다음 멘트를 대류시키죠.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뒤에 배우겠지만 자세하게. 그 다음 외핵이 액체잖아. 외핵이 안에 철 같은 걸 움직여 운동을 시켜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인 거야. 자, 마지막은 조력 에너지죠. 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고, 주로 달이죠. 태양은 너무 멀어서 인력이 약해서 주로 달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 다 아시죠? 조수 간만이차가 발생하는 거, 그게 달의 인력과 태양 인력 때문이긴 한데 주 원인은 달의 인력이다.
우리가 바다가 있으면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흘러가는 걸 해류라고 하죠. 해류. 근데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해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조류라고 하는 거야. 다른 표현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해수면을 변화시켜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수면을 변화시키겠죠. 해안 지역의 지형 변화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게 조력 에너지다. 어렵지 않죠? 그럼 제일 많은 건 태양 에너지 99%야.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순서 잘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월등히 많고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중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밑에 에너지원의 전환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하위 권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대. 무슨 말이야? 자, 태양 에너지가 그지? 열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 같은 광합성하면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이거죠.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전환되지 않는데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는 전환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전환되지 않는 거야. 다른 에너지로는 전환되는데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라고. 통과는 말장난을 낚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실력이라서. 태양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는 완전 다른 에너지잖아. 이게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전환되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는 전환되는 거야. 이건 꼭 기억하라고. 아시겠죠? 그 말고는 다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이죠.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두 개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물의 순환이죠. 물이 돌고 돈다는 거야. 각 권력들 사이로 물이 돌고 돈다. 물을 돌리는 그 원천은 태양 에너지겠죠. 맞죠? 핵심 뭐다? 지구의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한 거야. 그게 돌고 돌 뿐이지. 하늘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그게 핵심이겠네. 읽어봅시다.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총량은 일정하다. 전체 양은 일정하죠. 우주로 물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일정하죠.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력을 순환하면서 지구 에너지 평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물이 순환할 때, 물이 돌 때 에너지 흐름도 함께 일어나죠. 왜냐면 우리가 증발한다. 물에서 그러니까 수권의 물이 기권으로 가려면 증발해야 되는 거잖아. 증발한다는 거는 상태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죠. 그럼 에너지 출입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에너지 평형 오른쪽 보시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죠.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는단 말이야. 극지방은 부족하죠.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극으로 이동한단 말이지. 그 역할을 하는 게 대기와 물이 되는 겁니다. 이 양이 어마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유럽이 있죠. 유럽. 자,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죠. 그러니까 매우 추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별로 안 춥죠. 생각보다. 왜 그래? 여기 대서양에서 난류가 올라오죠. 따뜻한 물이 올라오거든. 이 난류가 열을 어마무시 공급하는 거야. 유럽이란 대륙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별로 안 춥죠. 그 열의 수송량이 어마무시하다는 이야기야. 전체적으로 평형을 맞춰준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어렵지 않죠? 오른쪽도 보십시다. 물의 상태 변화와 에너지인데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를 잠열이라 그래. 자, 잠열의 뜻이 뭐다? 그냥 잠자고 있는 열, 보이지 않잖아. 열이 잠자고 있다. 잠열, 숨어 있다. 숨은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할 때는 이 상태 변화 에너지인 잠열을 흡수할 거고요. 응결, 그지? 액화할 때 잠열을 방출하겠죠. 그죠? 그 열을 잠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풍의 에너지가 어마무시하죠.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다? 잠열이거든.
적도 열대지방에 엄청난 물을 증발하잖아. 바닷물을. 그때 잡열을 어마무시 흡수할 거 아니야. 그게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 그 표현만 잘 기억하시라고. 잡열이라는 이런 표현. 그지? 용어 정리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통합과학은 계속 잔소리 같지만.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죠. 수권에서 기권은 물이 가는 거는 증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다, 강, 호수의 물이 증발해서 되는 거고, 기권에서 직권 가려면 비가 내려야 되죠. 비나 눈이 내리면 되는 거고, 직권에서 기권 가는 거는 화산 터지면 수증기가 어마무시 많이 나오거든. 그 땅 속에 수증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수권과 생물권 가는 거는 물을 먹으면 되죠. 물을 마시면 생물권 들어가는 거니까. 마지막 생물권, 기권은 식물의 증산작용인데, 증산작용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까먹었을까봐 정리해드리면, 식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파리가 있겠죠. 이파리 보통 뒤쪽에 많죠. 뒤쪽에 구멍이 있죠. 기공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의 액체의 물을 기체 수증기로 뽑아내는 거야. 자, 왜 뽑아내냐면 당연히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려면 위에서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증산작용을 하는데, 증산작용의 가장 큰 역할 첫 번째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기 위한 원동력이거든. 물론 식물체 내 수분 조절도 하겠죠. 이런 걸 증산작용이라 하는 거야. 다 배운 기억 나시죠? 다 까먹었겠죠? 다시 되새김 하는 거 이런 게 과학 실력이기 때문에. 자, 3번. 물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에서 지표의 변화와 물수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물수지가 뭔지 보자고. 수지란 말이 뭐로 쓰이냐면 수익과 지출 있죠. 수익과 지출을 수지라 그래.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유익과 유출이 되겠죠. 이런 거를 물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치? 수지란 말 표현 아시겠죠? 수익과 지출,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수지라고 하는 거야. 물수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읽어볼까? 그 다음 것도. 자,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물수지 평형이라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도 물수지 평형이지만 기권에서도 물수지 평형이고 수권에서도 물수지 평형이야. 무슨 말이야? 기권에 물이 100이 들어온다면 나가는 것도 반드시 100이 되어서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걸 물수지 평형이라고 그래. 만약에 기권에 물이 100이 들어왔는데 100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기권은 물이 점점 증가하면 평형이 깨지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수권도 마찬가지겠죠. 수권도 평형이 유지돼야 되거든. 수권에 물이 100이 들어오면 빠지는 것도 100이 빠져나가 줘야지만이 수권이 평형이 되는 거라고. 그런 걸 뭐라 그래? 물수지 평형. 유출과 유입량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거 이해하시겠죠? 적혀있죠?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딴 건 다 읽어보면 이해되잖아. 수권과 그 다음에 직권을 보자고요. 수권은 증발을 많이 하겠니? 강수를 많이 하겠니? 당연히 수권은 증발량이 강수보다 더 많은 거야. 강수량보다 더 많아. 증발을 훨씬 많이 하고, 직권은 물이 별로 없잖아. 증발보다 강수가 더 많다고. 직권은 강수가 더 많아. 증발보다. 이거는 암기를 하시라고. 읽어볼게. 지구 전체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죠. 물이 우주로 나가자는 인상 일정하고요. 육지, 바다, 대기는 각각 물수지 평형이라고. 그 다음에 총 강수량은 총 증발량과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이 바다로 이동하므로 육지는 강수가 더 많다. 증발보다 강수가 더 많고요. 바다는 증발이 더 많다는 거. 이건 하나 기억하시자고. 이거는 하나 기억해 주라고.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탄소도 순환하죠. 탄소의 순환 봅시다.
탄소의 분포가 각 권역에서 각 거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며 거의 대부분은 직권에 존재하죠. 탄산염의 형태로. 그러니까 거의 탄소는 직권에 다 있다는 얘기. 거의 99%가 직권에 있어. 그럼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가? 그게 탄산염이라고. 탄산염이라는 거는 탄소가 들어있는 돌을 탄산염이라 하는데 뭐 CO3E-이온 있죠. 이게 붙어 있다고. 석회암만 하더라도 CaCO3잖아. 탄산염의 대표적인 광물, 그러니까 돌이 석회암이잖아요. 돌의 형태로 붙어 있는 거고요. 아주 미세하게는 화석연료 형태로 탄소가 저장되어 있긴 하죠. 화석연료라는 건 당연히 탄소가 들어있는 거니까 석탄, 석유를 말하는 거죠. 기권은 CO2 형태로 있거나 탄소가 또는 메테인 형태로 있겠죠. 수권은 외우셔야 됩니다. 탄산 수소 이온으로 녹아 있거나 아니면 탄산 이온으로 녹아 있겠죠. 생물권 자체는 다 생물 자체가 탄소 덩어리잖아. 유기물이죠. 탄소 화합물.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자, 분포량을 보시게 되면요. 직권이 다죠. 탄산염 형태가 99.9%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 탄소는 땅에 다 매장되어 있는 거야. 그죠?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죠. 자, 문제는 뭐다? 이게 평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양은 일정한데 기권으로 탄소가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수지 평형처럼 각 권역에 평형이 유지돼야 되는데 탄소 수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복잡하지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지구 전체 총 탄소량은 일정하죠. 탄소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고요. 자, 탄소 순환 과정에서 물과 똑같죠. 에너지 흐름도 함께 일어나죠. 한번 읽어보시면, 자, 화석연료 태우는 건 뭐겠니? 태우는 거니까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죠. 화석연료가 땅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 태우는 거고, 자, 화산활동은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죠. 화산 터지면 CO2 기체가 어마무시 나오니까. 자, 호흡은 뭔지 아시죠? 생명체가 호흡하게 되면 생명체에 있는 CO2가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방출되는 거고, 자, 광합성은 반대 과정이죠. 기권에 있는 CO2를 생명체가 흡수하는 거니까 기권에서 생물권. 이거 찾는 문제가 되는 거야. 용해는 녹이는 거잖아. 녹는 거잖아. 기권에 있는 CO2가 물에 녹는 거니까 기권에서 수권 가는 거고. 방출은 반대 과정이죠.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기체 용해도죠. 기체 용해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보통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물에 잘 녹잖아. 근데 기체는 반대인 것도 배웠죠. 중학교 때 기억나실 거야.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는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아야 잘 녹아.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돼. 온도가 낮아야지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꼭 기억하시라고. 맞죠? 그래서 그 이야기 적혀 있는 거지.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진다고. 그렇지? 그래서 기권으로 더 많은 기체가 방출되겠죠.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화석연료 생성은 생물체가 화석연료가 되는 과정이니까 석탄, 석유가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죠. 석유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해. 요즘 석유라는 게 뭐 외핵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되 뭐 그건 일단 별개의 이야기고, 우리가 배우는 건 생명체가 석유가 되고 하는 거야. 석탄은 당연히 식물이 된 거고요. 석유는 유기물 같은 게 매장되어서 된 게 석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산염의 생성은 돌덩이잖아. 수권에서 직권이죠. 일단은 바닷속에 녹아있는 탄산이온이거나 탄산수소이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돌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수권 직권이고,
생물권에서 직권을 가기도 하죠. 조개 같은 껍데기, 그러니까 조개들 같은 경우는 껍질 자체가 탄산 칼슘이 성분이잖아. 조개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이 그러니까 탄산 칼슘 성분이 당연히 돌로 바뀌겠죠. 그게 생물권에서 직권 가는 거지. 읽어보시면 해수의 탄산 이온이나 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 생물체라는 게 바로 조개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그 유해가 가라앉아서 직권에서 돌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자, 이 내용도 충분히 읽으면 다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 있다. 자, 지구 시스템 균형이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 지구 시스템은 상호작용하여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고 있고요. 최근 인간 활동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데 뭐 지구 온난화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자, 해양의 산성화, 그지? 바다가 산성화되는데, 자, CO2가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도 유발하지만 그 CO2가 산성 기체거든. 그 바다에 좀 더 많이 녹겠죠. 그래서 바닷물 자체가 산성화되기도 하고, 사막화, 지구가 뜨거우니까 뭐 사막화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죠.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개념 속소 3번.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가 되는 거니까 1번 에너지 양은 태양이 월등히 많고요.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의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요. 맞는 표현.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 에너지가 되죠.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건 틀렸고. 3번 태양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조력 에너지로 전환되니 말이 안 되죠. 서로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이게 전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아까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쌤이. 4번 봅시다. 탄소의 이동을 연결하라는 이야기잖아.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이 생기는 거는, 광합성은 식물이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거잖아. 그럼 기권과 생물권이잖아. 기권과 생물권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생물체 유해가 퇴적되어 화성 연료되는 거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죠. 생물권, 직권. 쉽죠? 3번 화산활동이 일어나 화산가스가 방출되는 거는 직권에서 기권이 되겠지. 직권, 기권 이렇게. 마지막 해수의 탄산이온이 탄산염으로 쌓인다는 거는 해수의 탄산이온이니까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과정이 되겠죠. 쉽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또 보고 갑시다.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이 나와 있네. 자, 물의 순환 보도록 하죠. 해석만 하시면 되는데 핵심 뭐다? 물 수지 평형이라는 거거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육지를 보게 되면 강수가 96이 내리잖아. 그럼 당연히 물수지 평형이 되려면 96을 어떻게든 방출해야 되거든. 증발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는 게 36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96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물수지 평형이야. 이거 찾으라고. 보통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칸을 비워놓고 칸에 숫자 잡아놓으면 되는 거라서 충분히 하겠죠. 그다음 기권도 볼까? 바다를 보자. 바다를. 자, 바다에서 증발이 320이잖아. 근데 강수로 284가 내리고 당연히 육지에서 물이 36이 들어오니까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두 개를 합치면 320이 뜨죠.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게 물수지 평형이라고. 그래서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칸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너무 쉽네. 태양 에너지가 됩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이거 찾는 문제가 첫 번째고. 그래서 탄소의 순환이 나와 있죠. 복잡하지만 똑같은 거거든. 근데 뭐 수지 평형은 맞진 않죠. 읽어보면 지구 시스템의 탄소는 대부분 직권에 존재한다고 했죠. 99%가 직권에 있고,
밑에 이 표를 보게 되면 기권이 문제죠. 기권의 탄소가 증가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리고 계산 과정이 나와 있는데 계산은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기권 기준으로 기권이잖아요. 그지? 들어오는 게 1.6, 60 들어오죠. 그 다음에 61.4가 들어오고 5.5가 들어오고요. 나가는 게 0.5, 이거 0.5, 그 다음에 92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기권의 증감량 플러스 3.2라는 거는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기권의 탄소가 증가한다. 그게 문제란 이야기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CO2잖아. 그래서 그거 찾으라고. 알겠니? 복잡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중 탄소 분포량이 증가하는 권역을 찾으래. 방금 기권은 계산된 거네. 기권은 증가하잖아. 그죠? 그럼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니까 직권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겠죠. 땅에 있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니까. 자, 생물권을 볼까? 그림보 푸는 거죠. 자, 생물권은 60이 나가고 61.4가 들어오는 과정이네. 그럼 생물권 증가하죠. 생물권도 증가하고. 그죠? 수권을 볼까요? 수권은 자 들어오는 게 90이고 그지 나가는 게 90인데 0.6도 들어오네요. 그러면 92.6이 들어오는 거야. 맞죠? 나가는 게 90과 0.2가 빠지니까 빼기 90.2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1.4만큼 증가하나? 일단 이것도 증가하죠. 수권도 증가한다. 이렇게 찾는 거다. 그림 보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봐. 이러면 다 했죠. 내신 탄탄 문제 한번 풀어봐요.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에 속해 있는 시스템 맞는 표현. 2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다 맞는 표현이죠. 3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도 맞는 표현이고 4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하죠. 이것도 맞는 표현. 5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다른 권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봐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는 거네. 1번 직권은 지구를 구성하는 고체 상태의 물질만 포함하니 직권의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액체도 포함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 2번 기권은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대기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대륙권밖에 없잖아. 근데 성층권, 중간권, 열권도 기권의 소속 영역인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3번 수권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만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틀렸죠. 빙하는 고체 상태잖아. 틀린 표현인 거야. 4번 생물권은 직권에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틀렸죠. 수권에도 존재하잖아. 생물권이라는 거는 생물 자체가. 5번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의 우주 공간이 이게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표는 직권의 성층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A와 B를 보면 바로 핵인 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철과 니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A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A가 내핵이 되겠지. 그럼 B는 당연히 외핵이 되겠죠. 액체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멘틀이 일단은 밀도가 그 다음에 큰 게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C와 D가 멘틀이거나 지각인데 지각보다 멘틀이 밀도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4.5가 크죠. 밑에보다는. C가 멘틀, 마지막 D가 지각이 되겠죠. 그럼 상태는 당연히 고체가 되겠죠. 고체.
그 다음에 지각의 구성 성분도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으니까 뭐 문제 풉시다. 자, B와 C는 액체 상태이다. B만 액체인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D가 지각이잖아. 지각의 구성원소는 산소와 규소가 맞는 거고요. A와 D 중에서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층은 내핵이거든. 그래서 내핵이 A가 맞죠. 따라서 이건 맞는 표현이네. 그 답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그림은 기권의 성층 구조가 나와 있는데 뭔지 다 아실 거고요. 바로 문제 풀어봐요. 자, A층은 대류권이죠. 당연히 기상현상 나타나고요. B층 성층권이잖아.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하고, 대류는 C층보다 D층에서 활발히 난다. 말이 안 되죠. D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틀린 표현.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그림 가는 기권의 대기 조성이고 나는 수권의 육수의 분포인데, 자, 기권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질소, 그 다음에 A가 산소겠죠. 그 다음에 육수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빙하. 됐죠? 자, 문제를 풀어봐요. A는 산소거든. 해수에 녹아서 생명체의 호흡에 당연히 이용되고요. 니은 B는 B가 질소거든. 질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긴단 말이 안 되고, C가 빙하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맞죠. 빙하니까.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6번 봅시다. 그러면 해수의 성층 구조가 나와 있고 뭔지 다 아실 거니까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층은 A가 맞죠. A 맞고 혼합층.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C층에서 가장 뚜렷하니 C층은 거의 변화가 없죠. 심해층이니까 이건 틀렸다. B층은 A층과 C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안 되죠. B층은 수온 약층으로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물이 섞이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차단하죠. 위와 아래를 차단한 층이 되는 거라서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자,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자, A가 뭔지 바로 아시겠죠? 생물권이 되겠죠. 생물권. A는 생물권이다. 맞는 표현이고, 자, A와 외권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 상호작용하죠. 왜냐면 생물권은 광합성 하려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외권에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건 틀린 표현인 거지. 그 다음에 A는 수권, 직권, 기권에 걸쳐 당연히 분포하죠. 분포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8번 보도록 하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나와 있는데, 기업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나타난다. 맞는 표현이고, 니은 직권과 물질 교환이 가장 활발한 권력은 외권이다. 외권과 거의 교환하지 않죠. 물질은 틀린 표현. 디귿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은 직권이나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니? 미치겠지. 틀렸다.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겠죠. 1번 체크하시면 되고, 9번 봐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외권과 다른 권력 사이의 상호작용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해보자. 태풍이라는 거는 누구의 상호작용이야?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자, 오로라가 맞죠?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운석 구덩이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주에서 날아오는 거니까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요. 황사 발생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거니까 외권이 포함된 게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문제 쉽죠?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고 바로 풉시다. A와 B와 C의 예를 찾으라는 건데, 자,
자, A를 보게 되면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보자마자 화산가스밖에 없죠. 자, B는 기권과 생물권인 거니까 광합성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C는 직권과 수권이니까 쓰나미 발생, 바로 답이 보이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쉽죠. 자, 11번 봅시다. 다음은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서만 생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걸 찾으래. 학생 A. 지구 대기에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니? 그렇지 않죠. 생명체가 먼저 탄생하고 산소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틀린 거다. 학생 B.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생긴 거지. 바다에서 가장 먼저 생긴 거잖아. 그치?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 학생 C.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생태계가 당연히 번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 B하고 C가 맞는 학생이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생명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기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쓰라는 거죠. 찾으란 이야기죠. 자, 대기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겠죠. 맞는 표현.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주겠죠. 맞는 표현. 공기는 비열이 매우 크니 틀렸죠. 공기는 비열이 매우 작습니다. 물이 큰 거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 역할. 이건 수온의 역할이, 수권의 역할이잖아. 기권 역할이 아닌 거죠. 이건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3번. 그림은 기권의 성층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을 쓰라는 거잖아. 설마 모를까? 성층권이죠. 자, 지구의 오존층이 형성된 과정은 뭐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체가 산소를 만들잖아.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게 되죠. 그죠? 뭐 그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14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이거든. 옳은 걸 찾아보자고. 기억.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 에너지잖아. 틀린 표현. 각 권력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원이 이용되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디귿. 에너지원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력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15번 봐요. 자, A가 태양 에너지, B가 지구 내부 에너지, B가 조력 에너지가 되죠. 자, A는 C로 전환되니 절대 불가능하죠. 서로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전환되지 않는다. B는 주로 태양에 의해 형성되니 B는 조력 에너지야. 태양과 무관하죠. 그러니까 태양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니고 주 원인은 달이죠. 달. 조력은. 그치? 디귿. 화산 폭발 시 지구 내부 에너지인 C가 방출되겠죠. 이건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이죠. 16번. 가와 다의 현상을 찾으라는 거죠. 구름, 비, 눈 등의 기상현상은 당연히 A. 태양 에너지고, 자, 밀물과 썰물이니까 이건 B. 조력 에너지. 외핵의 운동이니까 C. 지구 내부 에너지죠. A, B, C 순서대로 찾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17번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이거든. 기억. 물질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함께 나타나는 게 맞고, 니은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 맞는 표현. 디귿. 탄소 순환을 통해 각 권력에서의 탄소량은 항상 일정하게, 자, 각 권력에서 탄소가 달라지죠. 기권에서는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야.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겠지만 각 권역의 탄소량은 일정하지 않다.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고 18번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1번 바다에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바로 틀렸죠. 바다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야 돼. 이게 더 많아야 돼. 나머지 다 맞다는 이야기인 걸 읽어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9번 봅시다. 자, 물의 순환 과정에 의해 생성된 지표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옳은 걸 찾아보자. 자, 물의 순환 과정에서 찾는 거거든. 자, 공류라는 거는 당연히 물이 비가 내려서 지면에 그치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휘어지는 그 만든 거잖아. 이게 공류라는 거. 대충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석회동굴도 마찬가지죠. 그치 비가 석회암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빗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내리게 되면 구멍 뚫어버리죠. 석회동굴도 물의 순환 과정이 맞다는 이야기고. 자, 스콕산맥은 지구 내부의 압력 때문에 이게 휘어지는 거잖아. 산이 그치 지각이 휘어져서 솟아오르는 거잖아. 이건 물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버섯바위는 사막 지역에 모래바람 때문에 밑에가 깎여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0번 봅시다. 탄소의 순환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연간 탄소 이동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대. 자, A가 뭐냐면 A를 찾아봐. 자, 화석연료 연소가 A가 되는 거고요. B는 화석연료의 생성이야. 생성 거의 그죠? 쉽지 않죠. 오래 기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성되는 거는 당연히 A가 B보다 많은 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자, 수온이 높아지면 C보다 D가 해바라지니? 자, 수온이 높아지면 C가 방출이죠. C가 방출, D가 용인데 방출이 활발한 거야. 틀렸죠. 선생님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지면 CO2가 잘 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방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야.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E와 F. E는 화산 폭발이고 F는 광합성이야. 그러니까 둘 다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 역할을 하진 않죠. 완화시키려면 이건 광합성 흡수하는 거니까 완화가 맞는데 화산 폭발은 CO2를 방출하는 거잖아. 이건 증가시키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21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소가 이동한 예가 나와 있는데 탄소가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1번 가와 다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각각 쓰라는 이야기거든. 자, 화석연료가 생긴다는 거는 생물권에서 그죠? 직권으로 가야 되고 탄소가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석회동굴이 생기는 거는 직권이 녹아서 흘러내려가야 돼. 구멍 뚫려야 되니까 직권에서 수권으로 가야 되죠. 그치? 그래서 탄소가 녹아서 그치? 직권에 있는 탄소가 녹아서 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쓰면 1번 답이 되겠죠. 자, A에 해당하는 탄소 이동을 쓰라는 거잖아. 그럼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 뭐 쓰면 되겠니? 그지? 수권의 탄산이온, 수권의 탄산이온들, 그러니까 CO3 탄산이온을 생명체가 흡수해서 조개 껍질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조개 껍질 같은 거를 생성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수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쓰면 답이 되겠죠. 1등급 도전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그림 가와 나는 중위도 어느 해역의 연직 분포가 나와 있는 다들 뭔지 아시겠죠? 가가 그 기권, 나가 수권이잖아. 문제 봐요. 가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밀도가 증가하는 층이 존재한다? 불가능하죠.
올라갈수록 밀도는 무조건 작아지는 거야. 기체가 희박해지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니은 나에서 기역이라는 게 혼합층이거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A층 대륙권의 영향을 받죠. 이게 맞는 표현이고. 가의 B층 성층권과 나의 니은층 그지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이지. 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죠. 이게 맞는 거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이 형성되기 전과 후가 나와 있죠. 가가 생물권이 없을 때고 나가 있을 때네.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가일 때 기권의 주요 성분은 질소와 산소, 산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체가 있어야지만이 광합성해서 산소가 나오니까 이거 틀렸죠. 아마 CO2가 돼야 되겠지. 수증기나 CO2가 되겠죠. 니은 나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수권에 분포했죠. 당연히 최초의 생명체는 수권, 바다에 생긴 거니까 맞는 거고요. 나에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영향을 받지 않겠니? 영향 받겠죠. 틀렸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각 변동 일으키는 A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양이 비슷한 거는 더 작잖아. B가 조력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그럼 C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건 바로 알 수 있겠다. 문제 풀면 되겠네. 자, 니은 값은 태양 에너지니까 어마무시 크겠죠. 3등보다 훨씬 크겠다. 맞는 표현이야. 자, 물의 순환은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디귿에 적합하죠. 기역보다 디귿에 적절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니은 자, 화석연료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라는 거는 생명체가 묻힌 거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화석연료거든. 어디서 온 거니? 태양에서 온 거죠. 태양에서. 그래서 A가 아니고 C가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야.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죠. 4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 존재하는 탄소의 주요 형태와 이동이 나와 있죠. 그러면 CO2라는 거는 기권에 존재하는 거고 유기물은 생물권, 탄산염은 직권이 되는 거고요. 탄산이온은 수권이 되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광합성은 A의 과정에 해당한데 광합성은 뭐냐면 식물체가 기권의 CO2를 쓰는 거니까 A가 아니고 이 방향 가야 되는 거죠. 탄소 이동이 반대 방향이야. 틀린 표현이다. 니은 B 과정은 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니 해수의 온도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CO2가 물에 못 녹으니까 이 반대 과정이 활발한 거지. 이것도 틀린 거다. C 과정은 생명체가 직권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석회암이 생기는 건 맞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